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가 낳은 천재 작곡가 고 이상근 작곡가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만년 하위였던 김혜구가 결승에서 극적인 뒤집기로 창단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읍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농식품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천 산안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기획보도, 오늘은 경남 곳곳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진주가 낳은 천재 작곡가로 윤희상과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끌었던 고 이상근 작곡가의 작품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소중히 간직해온 고 이상근 작곡가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입니다. 진주 출신인 그가 청마 유치원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전쟁 당시 작곡한 곡입니다. 작곡자 자신이 표지를 직접 도안했고 기보법이 마치 도형처럼 아름답습니다. 작곡 기간과 서명도 악보 맨 뒤에 남겨놓아 문헌으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악보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공인화되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경사라고 생각하고 지역 예술가들하고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슬픈 일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분실됐다가 지난 2006년 54년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 이상근 선생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를 대신해 후배 예술인들이 지난 2006년 역사적인 초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전쟁 레퀴엠이 고향 진주의 무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1악장 전진. 이악장 전우에게. 삼악장 1950년대의 크리스마스. 사악장 결의에서 격한 감정은 어느새 평온한 무반주 독백으로 넘어가면서 평화를 염원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 격렬했던 그걸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자기가 꿈꾸는 그 평화. 순수 예술 작품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작곡가로선 이상근 선생이 처음입니다. 이상근 선생님의 음악 그 부분의 한 소절을 따서 또 이상근 노래 이런 것도 제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주가 낳은 천재 예술가의 작품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려나가는 것, 지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흔히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표현합니다. 만년 하위팀으로 분류됐던 김해고등학교가 최근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포츠의 묘미를 선사했습니다. 서정우 기자가 그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2점 차 뒤지고 있던 9회 초 김해구의 공격. 모두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할 무렵 석점을 뽑아내면서 결국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7년 만에 거둔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 진짜 포기를 안 하면 역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8강에 오른 게 전부였던 김해구. 말 그대로 꼴찌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얇은 선수층과 깊게 배인 패배의식은 지도자와 선수 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풀어줄 때는 잘 풀어주시고 편하게 풀어주시고 또 할 때는 또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또
독하게 가르치시는 거. 선수들이 수영과 헬스 등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질 동안 지도자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상대팀의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해왔던 결실이 1년 후에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는 꼴찌 반란보다는 저희들이 커왔던 성장에서 얘네들이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는 야구를 보여준 김해고. 마땅한 에이스가 없던 팀에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이 유력한 김유성의 존재도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무슨 타자든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소년 야구에 과감한 투자를 했던 NC 다이노스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아마야구가 풀뿌리가 단단해지고 또 아마야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구단에도 선순환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지역사회에 꼴찌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김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할머니부터 학교를 나와 다시 공부에 도전한 어린 학생까지 이들의 사연을 문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복지회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4명이 교실에 모여 과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술술 이해하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도 척척 알아맞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78살의 권미자 할머니는 최근에야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공부였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통과할 만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살기 바빠갖고 막 공부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늙어갖고 할 일 없으니까 공부했지. 한참 살 때는 살기 바빠가 공부는 염해도 없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2학년 중반쯤 학교를 그만둔 김태인 학생도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검정고시 공부를 해왔고 친구들보다 빨리 고졸 학력을 얻었습니다. 학교같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김태인 학생이 검정고시 공부를 준비했던 김해시 청소년 지원센터에선 54명이 지원해 53명이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공부방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모두가 학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열심히 시험 공부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실 상황은 어렵지만 뭔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온 이들은 이제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비가 그치니 기다렸다는 듯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어제 내린 비로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피부로 와닿는 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0도, 진주는 31도, 창녕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면서 시정거리가 좋지 않은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낮 기온이 최대 7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0도, 양산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함안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산청 20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거창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초부터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읍면 지역의 교육과 복지, 문화 관련 시설을 늘려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천시 사남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만 해를 넘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착공한 사천 사남문화복지센터 공사장. 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형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틀을 결정하는 주민추진위원회가 2017년 선정했던 위치를 지난해 현재의 터로 바꾸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땅 주인은 매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땅을 못 샀습니다.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가지고 사무보지를 간 겁니다. 해당 지주는 그러나 땅을 팔라는 제안조차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터 반대 주민들은 사익을 챙기기 위해 면 소재지 외곽으로 위치를 변경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센터터 옆에는 전현직 추진위원들의 땅이 있고 사업을 계획했던 전 면장의 땅 일부는 센터에 편입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센터 공사를 중단하고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문화복지센터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면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가 변경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터 13필지 가운데 9필지가 교육청 소유로 편입이 쉬웠고 앞으로 운영을 고려해 센터 위치를 결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난해부터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산업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공익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경남 곳곳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유족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온전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산청 북도변에 있는 진주시 명성면 용산고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군과 경찰의 집단으로 학살된 곳입니다. 이곳에 마련된 컨테이너 임시 안치소엔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과 안경, 허리띠 등의 유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일대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 임시 안치소는 지난 2014년 이곳에 들어선 이후 아직까지 마땅한 안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영면할 수 있는 추모시설 건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가, 일행시설, 추모시설 하게 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놓으니까 근거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경남의 민간인 희생자 추모시설이 들어선 곳은 거창 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이 유일합니다. 유족들은 6.25 70주년을 맞아 진실 규명과 학살 현장의 유골 수습, 위령 추모 사업 지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법률 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2월에는 70년 만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 보상보다가 빨리 이게 진실 규명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급하고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 어떻게 모시든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밝힌 한국전쟁 전후 경남의 민간인 희생자는 2,238명. 그러나 진실 규명은 일부에 그쳤고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 해결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카이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카이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거제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 유족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늘 오후 5시 통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산청읍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산청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장단 후보 선출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며 민주당 의총 결과대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 데 대해 통합당 도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 도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책임을 통합당에 돌리려는 것은 공당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며 비밀 투표에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통합당에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리산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하동군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타협 방식의 한걸음 모델 첫 회의가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논의에는 정부 부처와 하동군,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리산의 산악철도와 산중호텔 등을 인간 자본으로 건설하려는 하동군의 사업으로 환경단체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사 진주시민 모임은 진주시가 추진하는 비거의 관광 자원화 계획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왜군에 항전한 선조들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반박 자료에서 역사적 사실과 관광 자원화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역사 진주시민 모임이 지적한 비거 관련 기록은 비거의 역할과 함께 성주를 성 밖으로 구출했다는 것이 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에 열기로 했던 제2회 삼천포 남일대 전국 청년 트롯 가요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8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던 제15회 사천 노을 마라톤 대회도 취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623개 여행사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